쓸모아.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 100만 톤을 태평양에 방류하려 한다. 한국이 위험해질 것이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경고한 말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은 2020년 여름쯤이면 오염수 탱크가 모두 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전에서 하루 생겨나는 오염수가 170톤에 달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오염수는 계속 생기고 있는데 마땅히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100만 톤은 17년 동안 물 7억 7천만 톤을 쏟아부어야 희석시킬 수 있는 양입니다. 일본 원자력 관련 자문위원회가 최근 오염수 방류를 권유하면서 강행하려 한 바 있었습니다. 사실 이 오염수를 처리하는 것은 바다에 방출하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이 비판을 무릅쓰고 바다에 방출하려고 하는 것은 비용이 싸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염수의 해양 방출은 350억 원이 소요되고 7년 4개월이 걸립니다. 일본 정부의 5개 방안 중 해양 방출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원자력 업체들이 제안한 방사성 물질 제거 기술은 최소 20억 달러에서 최대 1,8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 방출 외에도 이번 도쿄올림픽에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5년 전 일본 양심학자 고이데 히로아키 교수는 JTBC 뉴스에 나와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 중 가장 위험하다는 물질 세슘이 일본 동북지역과 관동지역에 대거 방출됐는데 그 양이 히로시마 원폭대의 168배라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동북지역과 관동지역은 방사성 관리구역으로 지정해야 하고 일반인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엔 도쿄 일부 지역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지역들은 여행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 환경학회 소속 토양오염 전문가인 사카마키 유키오는 도쿄 거주 불가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쿄는 세계 최초의 방사선 피폭 수도다. 더욱이 인재이한 피폭이다. 도쿄 동부는 물론이고 수도 전역에서 공간 방사선 양이 사고 이전보다 2배에서 3배 이상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일본 정부는 도쿄에서 올림픽을 강행하고 심지어 후쿠시마 근처에 경기장을 지었습니다. 또한 선수들에게 후쿠시마산 재료로 음식을 먹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일본 국민들에게 늘 안전하니 안심하라고 말하며 공포심과 혼란을 초래할 만한 원전과 방사능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차단해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원전 사고 이후 1937년부터 시행해온 공공보안법을 폐지하고 특정비밀보호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는 어느 사안이든 기밀로 지정할 권한을 행정부처에 부여하며 기밀이나 정보를 누설할 경우 최대 10년형을 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 같은 법을 제정하고 언론을 통제해 일본 내의 방사능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퍼지지 못하도록 해온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최근에 일본 방사능의 위험을 인식하고 도쿄올림픽 보이콧 국민청원을 10만 명이 넘게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을 보이콧하자는 것은 4년 동안 땀 흘린 선수들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한국만 보이콧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도쿄올림픽 조직위에 국제원자력기구에 의뢰해 방사능 문제를 조사키로 하는 방안을 건의할 방침으로 확인됐습니다.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일본 방사능 문제가 국제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유럽 등은 방사능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면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방사능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일본이 책임져야 할 일일 것입니다. 일본과 갈등으로 인해 올림픽 보이콧을 쉽게 결정할 수 없지만 선수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은 우리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일본 아베 정권은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을 극복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려고 했지만 잘못하면 더욱 심각해진 방사능 문제를 전 세계에 알릴 처지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 슬멍이었습니다.